안녕하세요. 시선 강탈의 이수연입니다. 오늘 시장 좀 많이 아쉽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이 사이드카 발동까지 걸리면서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가 오후장에서는 상승을 그대로 내주면서 코스닥은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쳤고요. 코스피는 그래도 0.7% 상승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오늘은 외인 기관의 짱끌이 순매수가 또 한 번 들어오는 날이었는데 외국인은 매수 포지션을 유지한 반면에 기관은 오후 2시부터 좀 매도 포지션으로 변경하더니 금세 마이너스권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 확인되었고요. 이렇게 계속 수급이 안정적으로 시장에 들어오기가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알파벳의 실적 발표에 시장은 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뉴스를 보면 이 알파벳 실적 때문에 경계 심리로 인해서 빠졌다라는 기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과연 그것 때문에 진짜 기관이 내뺀 걸까? 외국인은 왜 산 거지? 이런 다양한 물음표가 생기면서 역시나 참 변동성 대응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시총 대신에 상승률 상위 종목들 한번 볼 텐데요. 상승률 상위 종목들 보시면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로봇 관련주들이 상단을 차지했습니다. 코스피 안에서는 포스코 DX가 1등 자리를 차지했고 코스닥 안에서는 TXR 로보틱스 3연 다 상한가 같고 SPG나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두 자릿대 상승 보이면서 이 삼성전자의 로봇 사업부 신설 소식에 강한 수급을 받아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외에도 최근에 엔진주들 상당히 좋은 평가 받고 있는데 HD 현대 마린 엔진도 오늘 두 자릿대 상승률 기록하면서 이틀 연속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온전선도 실적 모멘텀 강하게 실려있는 쪽이고 SK텔레콤은 메타의 그 AI 안경을 판다라는 소식 속에서 오늘 10% 급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인투셀도 24% 급등하면서 거래 마쳤는데 이 애프터마켓에서 삼성 에피스 홀딩스와 같이 ADC 신약 개발에 나선다라는 뉴스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제 포트 한번 볼게요. 제 포트는 일단 오늘 대응은 없었고 삼성전자가 오늘 올라가다가 좀 말았어요. 원래는 삼성전자 추가 매수 그리고 삼성전기 신규 편입하기로 했었는데 아침에 강했다가 오후에 조금 밀리는 모습을 보면서 매수 자리를 좀 찾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샀으면 손실이 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만 조금 더 지켜보고 내일장에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S P&L은 마이너스 12%대 손실로 좀 손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인가도 이번 주에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오늘장 시선입니다. 외국인 순매수 따라갈까? 보통 이렇게 고점 대비해서 3에서 40%까지 조정을 받은 시장, 외국인이 항상 끌어올려줬거든요. 3거래일 연속으로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만큼 외국인 따라서 우리도 계속 포트의 비중을 확대해 나가야 하는 건지 아니면 조금은 보수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건지 잠시 뒤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선 강탈 출발할게요. 네, 수요일장 시선 강탈 출발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빅테크의 실적 시즌이 공개가 되면서 과연 국내 반도체부터 글로벌 메모리 기업들이 다시 한번 상반기에 그 강렬했던 랠리를 이끌어줄 수 있는지 정말 이 관심이 집중되는 시기이고요. 어떤 대응이 필요한 건지 김진만, 서재용 의원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제 내일 중요한 날이고 일단 오늘 정말 아쉬운 게 이제 반도체가 오르다가 빠졌어요. 왜 그런 건지도 사실 잘 모르겠고 이렇게까지 변동성 강하면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응하기가 정말 까다롭거든요. 자, 일단은 포트에 대한 질문부터 들어갑니다. 엔진주가 강합니다. 엔진주가 강하고 이제 제 포트에 한화 엔진이 있어요. 5% 상승으로 오늘 기록을 세웠는데 일단 엔진주가 한화 엔진뿐만 아니라 앞서서 애프터마켓에서 이제 HD 현대 마린 엔진
엔진이 코스피 상승률 상단에 올라가 있잖아요. 지금은 조선 본주보다는 엔진 쪽에 대한 수급이 조금 더 많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엔진주에 대한 실적은 뭐 좋을 거다라는 건 다 알고 있는데 조선보다 더 강하게 움직이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 또 엔진을 계속 내 포트에 좀 안전하게 담아가도 괜찮은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진만 의원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네, 엔진이 조선주 내에서 가장 호평을 받았던 이유 중 하나가 조선 이제 배안 쪽을 건조를 하는데 돈이 어디가 제일 많이 들어가느냐라는 그런 질문에 엔진 쪽이 조선 쪽에서 조선 기자재 내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만큼 이제 뭐 저가 수주라기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밸류가 높은 고가 수주다라고 좀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를 한 척 건조를 하는데 엔진이 가장 돈이 많이 들고 그다음에 그 엔진의 가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단가도 애초에 높은데 거기서 영업이익 창출력까지 높기 때문에 엔진주들이 일반적으로 기자재 중에 가장 높은 이익률이 보여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엔진 쪽이 단순하게 배가 많이 건조가 돼서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최근에 데이터 센터양 엔진이 매출이 계속적으로 증가가 되면서 단순히 지금의 실적을 보존하고 있는 조선 쪽 엔진과 더해서 주가의 확장성을 길러줄 만한 데이터 센터용 엔진이 실제로 많이 판매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시장의 눈높이가 워낙 높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무너짐에 따라서 조선주도 최근에 같이 무너졌던 게 어느 정도 이슈가 돼서 지금 하단부에서 올라가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선주들의 실적은 굉장히 좋을 것이며 특히 엔진 쪽도 좋은 실적을 보여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이제 아마 가이던스가 훨씬 더 좋을 겁니다.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엔진을 제작하는 그런 업체들은 저는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앵커님께서 코멘트 주신 것처럼 하나 엔진을 필두로 해서 HD 현대중공업, 그다음에 HD 건설기계, 그다음에 거기에 약간 테마성 이슈까지 더해서 뭐 SDX 엔진까지 국내 엔진 밸류체인들은 저는 지금은 지켜봐야 될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혹여나 상단에서 조금 손실 중이신 분들께서도 명확히 섹터가 주도하고 있는 데에서 지금 어느 정도 숨고르기 이후에 올라가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보유 의견 드리면서 추가 매수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유도 가능하고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건 또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엔진을 그냥 단순 조선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데이터 센터 건립에 필요한 엔진을 만드는 회사로까지 AI에 대한 모멘텀까지 함께 챙겨 보시면서 조선주 주가는 팔로우업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로봇주도 한번 보겠습니다. 서재욱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사실 로봇이 2025년에 대장 섹터였거든요. 네네. 로보티즈 그리고 원익홀딩스 이런 종목은 작년 한 해에 1000% 넘게 상승률을 기록했던 종목들이에요. 근데 이제 올해는 상반기에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주에 좀 많이 좀 눌렸던 그런 이슈도 있었고 다시 오늘 좀 로봇주가 반도체를 누르고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는데 좀 투자 매력도가 있을까? 그러니까 희망이 있을까? 하반기에 내가 이 종목을 좀 길게 가져가도 될까? 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삼성전자에서 로봇 사업부 신설했다. 이게 뭐 단순히 처음 나온 이슈도 아니고 뭐 그런 TF팀 구성했다 이런 이슈 나오면 단발적으로 오르긴 했었어요. 근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좀 중장기적 투자 매력도가 있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로봇에 대한 부분은 최근에 이제 또 우주 항공 쪽이 아무래도 식다 보니까 성장주 단에서는 로봇주가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대안을 찾는 모습인 것 같고요. 성장주에서는 지금 그래도 가장 양산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바로 앞으로 다가온 로봇주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냥 막연히 미래에 대한 그런 기대감 이런 것만으로 올랐던 테마주 위주로 올랐던 코스닥 테마주 위주로 올랐던 그런 반면에 최근의 움직임을 보시면 물론 코스닥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일단 대장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코스피에서도 실적이 찍히는 종목들이 이제 로봇 대장주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과는 달라진 그런 환경이다. 예전에 그냥 단순 테마주로서의 그냥 코스닥 종목들이 움직였다면 지금은 코스피에도 이제 로봇 대장주들이 있으면서 그 종목들을 중심으로 이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예전처럼 막연하게 뭐 부품에 대한 부분이나 아니면 미래에 대한 뭐 기대감 이런 걸로 오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양산을 계획하고 양산이 다가오는 상태에서 현대모비스나 아니면 뭐 LG전자나 이런 코스피 우량주를 중심으로 대형주를 중심으로 이제 로봇주가 재편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LG그룹, 그다음에 현대차그룹 거기에 이번에 그동안 좀 주춤했었던 상대적으로 좀 소외됐었던 조용했었던 이제 삼성전자까지도 다시 어떻게 보면 뛰어들면서 적극적으로 뛰어들면서 다시 어떻게 보면 이런
다시 로봇이 좀 붐이 이끄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그동안 반도체주에 밀려서 많이 소외됐었기 때문에 낙폭 과대 구간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더 이상 빠질 만한 자리는 아니다라는 그런 관점으로도 로봇주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고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스페이스 X를 비롯해서 우주항공주가 어떻게 보면 스페이스 X 상장 이후에 엄청나게 기대를 많이 했었던 부분인데 그 이후로 좀 실망감이 어떻게 보면 이제 로봇주로 또 쏠리는 그런 모습이지 않나 이렇게 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이 수급이 계속 쏠릴 거라고 보세요? 글쎄요, 이제 하반기에 대한 부분 오히려 상반기에 잠깐 급등했다가 그 이후에 지금 몇 달 동안 3달 이상 지금 조정을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오히려 저는 8월부터는 로봇주가 좀 강하게 치고 나갈 가능성이 또 다시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LG전자나 그다음에 뭐 현대모비스 이런 종목들 보시면 이미 바닥 구간에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미 자리는 다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7월 말에서 늦으면 8월 초 이 정도면 아마 본격적인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정고점 탈환을 노리는 그런 3분기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이제 8월 정도 되면 로봇 섹터가 본격적인 반등을 시작할 거다. 좀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그 안에서 LG전자 말씀 주셨는데 잠시 뒤 종목 AS로 자리에 대한 체크 조금 더 자세하게 해볼게요. 자, 포트 질문 답변 받아봤고요. 일단 김진만 위원님이 오늘 주목하시는 섹터가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이제 구글 실적 발표 앞두고서 얼마나 이제 투자 규모가 확대될 것이냐, 이 포인트를 집중하자라고 이제 아마 방송 내내 오늘 하루 종일 들으셨을 겁니다. 지금 나스닥 선물 시장이 그렇게 좋지가 않거든요. 하이닉스, ADR 종목도 좀 빠지고 있고 지금 메모리 기업들도 지금 마이너스 기록하는 상태에서 야, 이게 우리가 자는 사이에 좀 반전이 일어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좋게 보시는 이유는요? 네, 사실 뭐 지금 빠지는 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요? 내일 네. 5시에 어떠한 반응이 보여지는지가 지금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그 전까지 지금 막 사우디 관련돼서 이슈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란 관련된 이슈 때문에 지금 유가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조금 이제 장중에 변동성이 좀 컸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마저 이제 사실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월요일 날 하락이 마지막으로 화요일 수요일에 지지해주고 목요일 날부터 반등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저는 오늘 이제 개인적으로 많이 올라도 좋고 아님 말고의 좀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물량 뺏기라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실제로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들의 현물 수급이 이렇게 동반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서 하단에서 힘을 응축해서 올라갈 수 있었을 때 어떤 종목군들이 올라가느냐는 그런 질문에 당연한 이야기지만 국내 시장에서 가장 기민하게 반응하는 게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지금 시장에서 의문점 제기가 되고 있는 몇 안 되는 게 이제 구매자들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여전히 구매할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존재를 하는지 그 다음에 AI가 돈이 되는지 거기서 돈을 벌어서 반도체를 여전히 사줄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었는데 그거에 내일 답변이 나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정황상 봤었을 때 실적도 잘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전히 캐펙스 투자를 늘리면 늘렸지 줄일 수가 없는 그런 구조적인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여태까지 호재성 이슈들이 계속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밀렸던 반도체들이 내일을 트리거 즉 이제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이제 긍정적인 코멘트들이 많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당장에 늘어날 수 없을 이제 공급이 우선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계속적으로 반도체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여전히 쇼티지는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구매자들이 구매 여력만 충분히 존재를 하면은 그들의 이익률 개선세가 계속적으로 동반이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오래 쉬었고요. 반도체 관련주들 대부분 아마 계좌 포트의 하락인 종목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리고 10% 내외이 아니라 뭐 20-30% 이상의 하락을 맞고 있는 반도체 종목들도 많은데 이제는 사이클이 오히려 더 길어지면 길어졌지 짧아지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일을 기점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아마 여러분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많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미 하단에서 나오고 있는 수급의 이동은 체크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반도체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저는 내일부터 해서 조금 이제 그동안 인내했던 그런 악재분들을 좀 해소하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일 한번 같이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진짜 상승 트리거가 작용이 되면 좋겠는데 일단 구글과 메타 이 두 기업이 그 미국 하이퍼스케일러 업체들의 투자 규모의 절반을 거의 가져가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 구글이 얼마나 이제 투자 규모를 확대할 건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조금 더 많이 할 건지 이 포인트를 좀 중요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내일 좀 새벽 5시쯤에 구글 실적 뭐 컨콜 잘 나와서 국내 증시 다시 한번 좀 반등 강하게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서재영 의원님께서는 건설주를 선택해 주셨고요. 오늘 시장을 좀 닫힌 지탱해준 섹터 중에 하나가 또 건설입니다. 오늘 로봇 그다음에 원전 이렇게 좀 강했는데 건설주도 원전 모멘텀 안고서 올라간 것 같아요. 일단 고점 대비 너무 많이 빠졌고 또 투자에 대한 매력도도 있다라고는 생각하지만 이들 지금 상승한 거를 뭐 일시적인 반등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로봇처럼 좀 랠리의 초입이라고 보세요? 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건설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진 그런 상태입니다. 고점 대비해서 뭐 40%, 50%씩 빠진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건설주에 대해서 대부분 관심을 많이 안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 원전에 대한 모멘텀이 사라진 게 아니고요. 원전주들이 그동안 좀 안 좋았었던 그런 부분이고 이제 원전주들도 다시 또 반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결국 이제 전력에 대한 부분은 쇼티지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원전도 이제 부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건설주에 대해서는 원전 모멘텀이 여전히 유효하다. 전 세계에서 가장 원전에 대한 시공 능력이 뛰어난 게 우리나라 건설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그런 원전 시공 능력으로 인해서 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었던 그런 경험이 있고요. 최근에 이제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가격 모멘텀, 어떻게 보면 가격 메리트까지 저가 가격 메리트까지 생겼다라는 부분 관심 있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원전에 대한 모멘텀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중동, 이란 전쟁 종전되면 그 재건 수혜주로서 또 부각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그런 중동 쪽에서 레코드를 많이 갖고 있는 그런 대형 건설사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 재건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는 재건 수혜주로서 분류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뭐 GS 건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또 데이터 센터에 대한 그런 부분까지도 새로운 모멘텀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건설에 대한 부분도 일단은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외국인 같은 경우는 꾸준히 어떻게 보면 건설주들 모으고 있거든요. 대형 건설주들을 꾸준히 매집을 하고 있는데 주가는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진 상태고 외국인의 매수는 꾸준히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급이 먼저 가고 그다음에 주가가 따라간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건설주에 대해서 지금은 바닥 구간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건설 관심 가져야 하는 이유 설명 잘 들어봤고요. 김진만 위원님의 종목 AS로 넘어갑니다. 자, 먼저 삼성화재부터 볼게요. 삼성화재가 일단 뭐 자리가 너무 좋았습니다. 일단 싼 가격에 저희가 들어갔고 삼성화재는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같이 따라 올라가는 성향도 보여주고 또 최근에는 뭐 보험이나 이런 증권, 화재 이런 쪽이 시장과 반대로 좀 방어적인 움직임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또 해지의 수단으로서도 매력도가 있는 종목입니다. 홀딩할까요? 네, 홀딩 의견 드리고요. 요즘 또 금값 보시게 되면 금값이 하단부에서 계속 이제 밑돌고 있는데 이제 금이 반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당분간 금리 인하보다는 금리 이제 또 중립이나 아니면은 금리 인상에 대한 사이클을 여러분들이 기대를 해본다라고 코멘트 드리면서 일단은 삼성화재가 삼성전자 올라서 조금 더 탄력적으로 오르기 때문에 조금 이쪽에 코멘트를 드렸었는데 마찬가지로 오늘 윗꼬리가 좀 남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저는 상방에 대한 뷰를 보시면서 직전에 코멘트 드렸던 목표가 75만 원대까지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박스권 하단부에서 또 잘 지켰기 때문에 상단까지 올라가는 데는 뭐 큰 힘을 들이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단까지 돌파를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이 라인 박스권 상단에 노려보자 이렇게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스권 상단까지 노려보자 삼성화재 AS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비나텍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블룸 에너지와 같이 좀 파트너사로서 일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바닥을 이제 정말 다 딛고 본격 반등 시작하는 건지 궁금한 게 이제 7월 22일자로 저점 터치하고 오늘 장중에 18%까지 급등했거든요. 시작인가요? 네, 일단은 관련돼서 다음 주에 일정이 있습니다. 블룸에너지 실적 발표 때 나와서 아마 엄청나게 높은 가이던스가 제시가 될 것 같아서 저는 이제 블룸에너지 실적 발표 이전에 비나텍을 하단에서 얼마나 좋은 평균 단가로 모으느냐가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다라고 생각하는 여전히 연료 전지에 대한 시장의 니즈는 확실하고 블룸에너지 CEO가 요즘 정말로 자신 있게 코멘트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시장에서 주도하고 있는 그런 매력적인 구간이다 코멘트 드리면서 어제자로 해서 또
블룸에너지가 굉장히 강한 하단부 반등을 시도를 했고 비나텍과 마찬가지로 국내 연료전지 밸류체인들의 상승세가 오늘 굉장히 유의미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당분간 유지가 돼서 저는 다음 주까지 계속적으로 계단식 상승을 보여줄 거다 이렇게 코멘트 드리면서 여전히 신규 매수도 가능하고요. 상단까지 한번 돌파를 기대하면서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블룸에너지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 그 전에 좀 싼 가격에 모아가자라는 취지로 오늘 비나텍을 들고 와 주셨고요. 다음은 서재홍 의원님의 종목 AS입니다. 자, 오늘 비나텍뿐만이 아니라 SOFC 전체가 좀 강한 흐름이었고 SK 이터닉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말 잘 샀어요. 33% 최고가 기준으로는 상승 기록하고 종가 기준으로도 18% 상승 기록했으니 요즘처럼 수익 내기 좀 어려운 장 속에서 정말 지수의 오버 퍼포먼스를 좀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SK 이노베이션에서도 오늘 보니까 ESS 측 그 사업부 법인을 지분을 몽땅 가져가면서 이제 아예 자회사로 흡수를 했다라고 하던데 그만큼 본격적으로 이제 신재생 쪽에 대한 사업이 확대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네, 일단은 뭐 지금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 이제 전력에 대한 부분이 가장 병목으로 떠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메모리에서 병목이 전력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지금 전력에 대한 부분, 공급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봤을 때는 이터닉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의 대장주로서 치고 나온 모습은 결국엔 이제 호남권의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나서부터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떠오르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단기간에 유가 상승에도 또 맞물리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전력의 쇼티지에 대한 전력 부족에 대한 부분도 맞물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대장주로서의 좀 모습을 신재생 에너지 대장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뭐 수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이 그냥 대놓고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수급 상황으로 봤을 때도 이터닉스가 윗꼬리를 오늘 달고 내려오긴 했습니다. 시장이 빠지면서 같이 윗꼬리 달고 내려오긴 했지만 그래도 62,000원 선은 지켜줬거든요. 직전 고점이었던 62,000원을 지켜줬기 때문에 내일도 또 추가적인 랠리 또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오늘 윗꼬리를 달긴 했지만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물을 어느 정도는 소화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7만 원 위로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SK 이터닉스 조금 더 갈 여력이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해 주셨고요. 다음은 LG전자입니다. 앞서서 로봇 섹터 언급해 주실 때 이 종목 살짝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 위원님 좀 들고 있기 지루하거든요. 그래도 네. 계속 가져가요? 네, 일단은 보통 LG전자가 예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 출발할 때는 굉장히 천천히 출발했었거든요. 굉장히 지루한 구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외국인 같은 경우는 계속 매집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이번에도 똑같은 패턴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지금 연일 대량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요. 옆으로 지금 약간 횡보, 기간 조정을 받고 있지만 조만간 60일선을 돌파하면서 거래가 좀 실려준다면 충분히 슈팅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빠르면 7월 말에서 한 8월 초 이 정도면 충분히 이제 로봇주가 LG전자 그다음에 현대모비스를 중심으로 또 다시 상승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LG전자 계속 상승에 대한 뭔가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로봇이 이렇게 좀 터져줬으니까 LG전자도 같이 이제는 정말 본격적인 상승을 해주기를 바라고요. 관심주 공개할 시간입니다. 자, 우리 김진만 위원님께서는 반도체를 들고 와주셨네요. 네,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 KC텍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많이 이제 트래킹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부담 없이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마침 또 14%가 오늘 하락을 했는데 오늘 코스닥 소부장들이 유난히 오늘 이제 하락 추세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오늘 즉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많이 포착이 됐는데 오늘 KC텍도 비슷한 코스닥 대장주 내에서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담 없는 가격대에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고요. 이번 분기는 실적이 그리 높지는 않을 겁니다. 아직 구조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단기이기 때문에 딱 가이던스를 부합하거나 조금 더 상회하는 그런 실적이 전망이 되는데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와 이제 증설 사이클이 시작하게 되면은 CMP 연마제인 소재 쪽과 그 다음에 CMP 이제 장비주들까지 같이 진입을 하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KCT 관련된 수혜를 모두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P와 Q 사이클에 대해서 양쪽 다 이익을 좀 얻을 챙길 수 있을 만한 그런 구조적인 단계에 있는 기업.
기업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증설 사이클에서 매번 강한 역할을 보여주고 있고 실적 때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다 말씀을 드리면서 상승 추세가 깨진 수많은 소부장 내에서 상승 추세가 살아있는 몇 안 되는 기업은 그만큼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매번 이런 변동성이 나왔을 때 매수했을 때마다 좋은 결과값을 줬다라고 코멘트를 드리면서 케이시텍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3만 원, 손절가로는 7만 원을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스택이었고요. 목표 주가는 13만 원. 지금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 추세를 계속 살리는 몇 안 되는 종목이다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서재웅 의원님께서는 건설인데요. 건설 대장주입니다. 말씀해 주시죠. 네, 최근에 이제 대장주로 떠오른 종목인데요. GS건설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GS그룹 내에서 동해 쪽에 지금 1.2기가, 일단 1차적으로 1.2기가와트 10조 원 정도 되는 이제 건설에 대한 부분, 데이터 센터 건설에 대한 부분을 계획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당연히 자회사인 GS건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도 데이터 센터도 고양, 파주, 세종 이런 데 네 군데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건설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 추가적으로 일산과 부산에서 착공이 올해 안에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 이런 레퍼런스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G U+, 그다음에 하나금융지주, 그리고 네이버 이런 여러 가지 완공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 번의 17번 정도의 완공 경험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나라에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레퍼런스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경쟁력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유일한 약점이었던 부분이 어떤 디스카운트 받았던 요인 중에 하나가 GS건설이 이제 해외 원전에 대한 경력이 레코드가 없다는 건데 그것도 이번에 이제 베트남 닌뚜언 쪽에서 원전 2호기 이제 참여를 하는 부분이 팀 코리아에 참여를 해서 그쪽에서 만약에 이제 성공을 하게 되면 이제 해외 원전에 대한 레코드까지도 생기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태까지 좀 디스카운트 받았던 요인이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구간에서는 외국인 같은 경우가 외국인 기관 매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닥 구간에서 다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실질적으로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오늘도 건설주 중에서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3%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일단은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긴 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61선 아래에서는 일단은 매수 구간으로 박스권에서는 매수 구간으로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61선 말씀드린 것처럼 3650원 정도 되는데 그 아래에서는 일단은 저가 매수가 가능한 영역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44,000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보수적으로 한 4만 원 정도를 단기적으로 보고 목표가로 잡고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26,200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GS건설이었고요. 목표 주가 4만 원 챙겨주셨습니다. 오늘 제 관심주는 없고요. 일단 구글 실적 나오는 거 보고서 좀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만 위원님 무료 공개 방송 있으신데요. 아무래도 이제 구글 실적 쪽에 많은 관심이 포커스가 돼 있다 보니까 좀 대응 방법을 설명해 주시는 것 같네요. 네, 오늘도 하락을 했죠. 오늘도 장중에 여러 가지 호재성 이슈들을 동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장 마감 때 말아 내렸는데 이제 대피를 해야 되는지 대비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물론 저는 대피가 아니라 대비겠지만 대비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많은 변동성을 딛고 저는 내일부터 지수가 많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이유가 뭔지 와서 제 타당성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무료 공개 방송 소개해드렸고요. 저희 잠시 뒤 마스터 클래스 시간 임광빈 의원님의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장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요. 김진만 서재웅 의원님과는 여기까지 함께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들 안녕하십니까? 시성강탈 마스터 클래스 시간에 저는 임광빈입니다. 오늘 밖에 현재 서울에는 비가 또 많이 내리고 있는데요. 최근 장마 기간 동안 비가 많이 오는 곳도 있고 비가 또 안 오는 곳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주식시장 안에서도 올라가는 주식이 있고 떨어지는 주식들이 있는 이제 가운데 여름에 이 시장 참 날씨처럼 습하기도 하고 장대비가 퍼붓기도 하고 참 고생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여름에 이 시간을 또 보내시라고 너무나도 고생이 또 많으시고 오늘 같은 날 주식이 올랐긴 했지만 또 오후장에 가서 떨어지는 모습을 보시면서 다시 한 번 더 불안감을 가지시는 투자자님들도 계셨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들 먼저는 우리 시청자님들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이 방송을 시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요. 오늘 오후에 결과물 말고 오늘 아침에 주시장이 좀 오를 때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는 안도감이 좀 드셨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올라가는 모습을 보시면서도 불안감이 드셨을까요? 안도감과 불안감이 공존을 하셨을까요? 요즘에는 이제 비관론이 굉장히 팽배합니다. 주시장 밖에서 여론이 이제 흘러가는 모습들 또 뉴스가 나오는 것들 보게 되면 시장에 대한 굉장히 비관론적인 이야기가 굉장히 많죠. 첫 번째는 시장의 비관론, 낙관적인 이야기보다 비관적인 이야기가 많습니다. 자, 두 번째는 또 뉴스를 보게 되면 마음 아픈 뉴스들이 있어요. 신용 반대 매매, 개인의 신용 반대 매매가 속출했다라는 그런 뉴스들도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서 패닉셀이 지금의 이 시점에서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패닉셀의 경우에는 주식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매도를 이제 클릭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자, 이런 이제 세 가지 상황이 맞물리면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이 시장을 많이 떠나고 계시기도 하고 떠날까 고민도 하고 계시기도 하고 또 잠시 투자를 쉬시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우리나라 주시장에서 매수의 여력이 큰 주체는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가 되겠습니다. 외국인의 경우엔 원달러 환율이 1,500원 밑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자금의 여력이 또 많아요. 또 6월달과 7월달 시장에서 주식이 떨어질 때 공매도를 굉장히 많이 했죠. 이 공매도를 많이 한 가운데서 원달러 환율의 원화 강세가 나올 수도 있는 이 지금의 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주식을 매수하게 되면 환율에 대한 이득과 주식의 바닥에서 이득을 같이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기관 투자자들의 경우에는요. 올해 상반기 때 증시가 그래도 좋았었기 때문에 펀드로 ETF 자금이 많이 유입이 됐습니다. 이 유입된 자금이 일부 이탈하긴 했지만 여전히 기관 투자자들은 그 자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총알은 매수 여력은 충분해서 언제든지 이 주식들을 어떤 주식이든 매수할 수 있는데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이 시장에 대한 비관적인 생각과 또 이 뉴스로 나오는 여러 가지 굉장히 나쁜 이야기들 많지 않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떠나고 계신 부분이 사실은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우리 시청자님들께 먼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반도체를 매수하시고요. 로봇 주식을 매수하시고요. 전선 주식을 매수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AI라는 데 있습니다. 자, 내일장 한마디부터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시장의 핵심은요. 바로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시작됐다는 것이죠. 이 하이퍼스케일러 기업 중에서 알파벳입니다. 알파벳은요.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는 비상장 회사예요. 그래서 이 구글은 알파벳이라는 모회사를 통해서 이제 공시를 하게 되고 또 주식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알파벳이 내일 하이퍼스케일러 기업 중에 먼저 실적 발표를 시작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왜 중요한지는 이쪽으로 가서 화면을 여기로 가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퍼스케일러 기업이 이제 실적 발표를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바로 반도체 기업들이 주식 시장에서 실적이 좋았음에도 떨어졌던 이유의 원인이 되고 또 그것에 대한 의심이 해결이 되는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자, 분명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차트 한번 볼까요? 자, 삼성전자 먼저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삼성전자가 2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전 세계에서 법인 중에 가장 좋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최고가는 38만 원이고요. 그리고 지금의 가격은 30% 정도 하락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이 삼성전자의 하락을 출발로 해서 하이닉스도 떨어졌고요. MLCC의 삼성전기까지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 어떤 이유로 떨어졌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자, 밑에 나가지만 내일장 한마디에 하이퍼스케일러 실적 발표라고 되어 있죠. 이 하이퍼스케일러라고 한다면 AI 쪽에서 굉장히 큰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들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요. 구글이라는 기업이 있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기업도 있고요. 메타라는 기업이 있고 아마존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4개의 기업이 2025년도에 AI 인프라에 대략 600조 원을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 2026년도에는요. 1000조 원을 투자하게 돼요. 4개의 기업의 도합입니다. 이 4개의 기업이 1000조 원을 투자하는데 여기서 2027년도에는 4개의 기업이 1000조 원 그 이상을 계속 투자하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쪽에 반도체를 계속 사갈 것이냐라는 의문이 드는 시점이 최근 여름에 생긴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주식이 떨어지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우리 시청자님들께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포인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지난주에 워렌 버핏, 우리 시청자님들 워렌 버핏 잘 아시죠? 전 세계 가치 투자자로 굉장히 성공을 한 대표적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그 워렌 버핏이 인터뷰를 했어요. 어떤 인터뷰를 했냐면 자신의 투자에서 구글에 투자하지 않는 게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구글이 앞으로 AI 시장에서 워렌 버핏이 봤었을 땐 가장 성공할 기업으로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투자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지금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요. AI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투자가 돼야 됩니다. 인프라에 대한 투자와 그리고 점유율을 가지고 오기 위한 투자입니다. 즉, 실사용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에 따른 피드백을 받을 수 있고 AI 성능을 더 업그레이드가 시킬 수가 있겠죠. 그 업그레이드가 되는 쪽에 많은 고객들이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현재 메타도 AI 쪽을 데이터 센터 정말 수조 원씩, 수백조 원씩 투자를 하고요.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까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4개의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의 고민이 있어요. 어떤 고민이냐면 벌써 작년에도 600조 원을 투자를 했고요. 올해도 1000조 원을 투자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의 이 시점이 AI의 개화 단계지 않습니까? 이 개화의 이 시점에서 투자를 그동안 했었던 걸 중단을 하게 되면 AI 성능을 업그레이드하지 못한다는 점이 있고요. 이 AI 성능을 업그레이드하지 못하면 이 4개의 회사가 현재 치고받고 경쟁을 하고 있는데 지금의 내 고객이 다른 회사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AI를 써보신 투자자님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그 AI를 통해서 검색을 해서 뭔가 데이터를 그 채팅방에 남기게 되면 이 AI가 얼마 전에 또 몇 달 전에 또는 1년 전에 대화했던 내용들을 기억을 하고 있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대답을 해줍니다. 그렇죠? 자, 근데 그 대답을 해줄 때 만약 A라고 하는 회사의 AI를 사용하다가 B라는 회사께 훨씬 더 성능이 좋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A라는 회사에서 B라는 회사로 넘어가겠지만 이 2개의 회사의 AI가 거의 비슷하다고 한다면 기존의 AI를 사용하겠죠. 왜냐하면 이 AI가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에서 A라는 회사의 AI를 썼었는데 B라는 회사로 넘어가게 되면 내가 다시 B한테 A한테 그동안 말했었던 정보들을 다 다시 입력을 해야지 이 AI가 나에게 올바로 된 정보를 제공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착안했었을 때 사용자 입장에서는 회사를 옮기기 굉장히 귀찮은 겁니다. 이런 입장에서 이 회사들은 사용자 이런 귀찮음도 알고 있기 때문에
고객들을 한번 잡게 되면 이 고객들이 어지간하면 우리 AI가 성능이 정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옮겨가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AI가 이제 개화되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든 그 고객들을 잡기 위해서 투자를 계속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마존도, 메타도, 그리고 구글도,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한 번 투자를 시작한 이 수백조 원의 이 투자를 멈추는 순간 다른 회사의 점유율을 뺏기게 됩니다. 그래서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2026년보다 2027년도와 2028년도에도 더 투자 규모를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게 됐냐면요. 삼성전자가 떨어졌던 이유에 대한 궁금증이 내일부터 풀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떨어졌던 이유는 삼성전자의 실적이 나빠서가 아니라 삼성전자가 실적이 굉장히 좋았는데 이 실적이 반도체를 비싸게 팔았기 때문이고, 보통 반도체 사이클은 전기형과 후기형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후기형 반도체 사이클에서는 반도체 가격이 높게 형성이 돼서 비싸게 팔므로 인해서 매출이 높게 나타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한 해석이 최근 여름에 이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되고 나서 있었죠. 네, 그런데요. 구글의 실적 발표와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메타와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가 각각 실적 발표를 하게 될 텐데, 다시 한 번 더 이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AI에 대한 투자 규모를 줄이지 않고 더 늘리는 것이 확인이 되면 그동안 반도체 회의론은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걷어지게 되는 것이죠. 걷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워렌 버핏이 투자를 할 때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무엇이냐면요. 리턴 온 캐피탈입니다. 자본 지출에 대한 이익이 얼마만큼 돌아올 수 있느냐라는 지표를 보는 것인데요. 이 안에서 워렌 버핏은 구글이 AI의 승자가 될 것이라고 워렌 버핏의 개인적인 주관을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4개의 회사가 수백조 원을 투자를 하면서 현재 피 튀기는 치킨 게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누군가 하나가 투자를 줄이게 된다면 그 회사는 경쟁에서 도태가 되겠죠. 네, 구조적으로 AI에 대한 생태를 공부를 하게 되면 돈을 많이 투입하기 시작하면 그보다 더 투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내일부터 밝혀지게 될 것이고요. 구글을 실적을 발표로 시작해서 7월 달에 이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될수록 반도체에 대한 의심이 거치게 될 겁니다. 자, 만약 여기서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의심이 거치지 않고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과 그리고 메타 같은 이런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는 상황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전 세계가 증시가 꺾일 겁니다. 그때는요, 주식을 홀딩할 게 아니라 다 팔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의 투자의 규모가 줄어들게 되면 우리가 이러한 고민을 할 것도 없습니다. 다 팔아야 돼요. 그때는 미국의 반도체 폭락할 거고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AI가 다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이 투자를 이미 시작한 이상 발을 빼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다 더 시장이 떨어진다라기보다는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이 여러 가지 상황들을 조합을 했었을 때 더 투자를 진행할 것이다 라는 방향이 합리적으로 우리가 의심할 수 있고 추론이 가능한 방향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시장을 상승 방향으로 봐야 되는데 오늘 저녁에는 변수가 하나 있어요. 어떤 변수가 있냐면요. 나스닥 선물 기준으로 29,000포인트가 깨지게 되면 조금 곤란한 상황이 오게 됩니다. 자, 지금 국제유가가 오늘 아시아 시장에서도 올랐지만 아시아 시장이 끝나고 나서 88불을 좀 넘어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국제유가 상승과 국채금리가 4.6% 상승한 것이 일시적으로 시장을 발목을 잡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다시 재점화시킬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러한 악재들이 충분히 시장에서 가격으로 반영이 됐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하이닉스도 삼성전기도 SK스퀘어도 또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샌디스크 같은 주식들이 이 6월 달에서 7월 달 주시장에 떨어졌죠. 이 떨어진 이유가 어떤 이유든 간에 어쨌든 떨어졌기 때문에 악재보다는 시장에서 호재를
보다 더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유가가 상승해서 또는 미국과 이란이 군사적 충돌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로 주식이 떨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그때도 매수의 관점과 홀딩의 관점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7월 말까지 해서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의 AI 투자의 규모가 축소가 되거나 중단이 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다른 전략을 제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들, 제 말씀 오해 없이 혹시 이해하셨습니까? 이 앞뒤의 맥락을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설명을 들으셔도 헷갈리신다고 한다면 제가 조금 있다가 저녁 10시에 공개 방송을 하게 되는데요. 그 공개 방송 때 꼭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떤 종목들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지금부터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반도체를 매수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로봇을 매수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전력 전선 기업을 매수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는요, AI와 연관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반도체를 매수해야 됩니다.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K스퀘어, 삼성전기는 반도체 탑4 기업이죠. 다양한 운용사에서 ETF 상품을 만들었고 기관 투자자들이 이 안에 지금 투입하려고 하는 투자 자금의 대기 자금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시장의 분위기가 좋아지게 되면 이 반도체 기업들 순간적으로 튀어오르게 될 겁니다. 지금은 이 기업들에 대한 매수 관점을 유지해야 됩니다. 앞으로 제가 방송 통해서 오전에 방송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4개의 기업은 반도체 F4 기업으로 명칭을 임광빈 방송에서는요. 우리 시청자님들 좀 더 이해하시기 쉽도록 F4 기업들이라고 명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력 기업을 봐야 되죠. 대원전선, 선도전기, KBM메탈, 반도체와 함께 갈 겁니다. 마지막으로 로봇을 봐야 되겠죠. 자, 오늘 드디어 현대차, 현대모비스, 현대오토에버도 시원하게 반등이 나는데 특히 이제 현대모비스가 드디어 이제 차트가 만들어졌죠. 현대차, 현대모비스, 현대오토에버 피지컬 AI로 바라보셔야 되겠고요. 어제 삼성전자에서 RX 사업부 신설한다고 하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SPG가 상승났습니다. 전일 제가 TV방송에서 로봇 공략주로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말씀드렸는데요. 지금의 이 시점에서는 TV방송 공략주 9시 30분에 시선강탈 시간에서 이 공략주는요. 오늘의 공략주는 SPG라고 하는 로봇 감속기 관련된 주식을 공략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PG의 경우에는 일본에서 그동안 독점했었던 감속기를 국산화를 했다는 의미가 있는 회사이고요. 그래서 작년 말부터였죠. 작년 말부터 주가가 꽤 급등을 하다가 이 이후 자, 5월 달에 로봇 주식들이 6월 달, 7월 달까지 해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60%씩 빠졌어요. SPG도 60% 빠졌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60% 빠졌고 다른 로봇 주식들 차트를 제가 다 확인을 했는데요. 전부 다 60%씩 빠졌습니다. 자, 저는 어지간하면 역별에 있는 주식들을 말씀을 잘 드리지 않는데 지금은 코스닥 시장이 급락했고 로봇 주식들이 급락한 가운데 악재가 너무 많이 시장에 반영이 됐죠. 호재가 조금이라도 나오게 되면 이 방향을 틀게 되는 반등이 나올 겁니다. 자, 따라서 SPG 지금의 이 시점 매수하시는 종목으로서 1차 목표가는 10만 원, 손절 가격은 6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반도체 종목들의 운명도 좀 갈리게 될 텐데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네, 저녁 10시 조금 이따 하게 되고요. MTNW 앱과 또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시청자님들께 T방송 이후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비관론과 개인 투매가 나오고 패닉셀이 나오고요. 신용 반대 매매가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장 가운데 들여오신 투자자님들, 불안하신 투자자님들, 또 아까 TV방송의 내용이 좀 이해가 안 되신 투자자님들, 그리고 한 번 더 이 내용에 대해서 딥하게 공부가 필요하신 투자자님들께서는 10시에 시작을 하니까요. 유튜브에 임광빈 무료 공개 방송 검색하시면 되고요. 내일도 오전 7시 50분부터 장 시작부터 장 마감까지 공개 방송하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무료 공개 방송 소개해드렸고요. 오늘 제가 선택한 종목은 임광빈 위원님의 SPG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주 한번 포트에 담아 볼게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그리고 알찬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